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공손에 대한 내용부터 볼 겁니다. 여러분, 공손이라는 게 뭘까요? 공손이라는 거. 공손이라는 거는 제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격품을 말해요. 여기는 불합품이 아니라 불합격품이에요. 불합격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을 만들면 이게 이제 정상품이 아니라 이제 불합격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합격품이 나오면 이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난 거죠. 그렇죠? 손해가 난 건데 이 손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공손은 이제 정상적인 공손하고 비정상적인 공손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대요. 자, 정상적인 공손은 이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품 제조를 해보면 이게 100% 완성품이 100개 투입됐는데 100개가 정상품으로 딱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조기업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상 공손이 나오는 거라면 이 손실을 제조의 일환으로 봐서 그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는 게 논리상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공손 손실, 정상공손원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정상공손원가를 그러면 원가를 이 손실을 우리가 완성품 원가에만 배분을 할 건지 기말제공품에도 같이 이렇게 배분을 적절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돼요. 만약에 기말제공품을 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불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말제공품과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기말제공품 검사 시점을 통과한 경우에는 그 기말제공품에도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거고 기말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완성품에만 배분해보자 이 얘기인데 자 이런 말로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요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해볼게요. 자, 봐봐요. 그럼 만약에 이제 기말에 완성 안 된 제공품이 100개가 있는데 요 100개가 0%부터 50%만 가공을 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더 그려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 과정이 예를 들어서 0% 시점에서 이렇게 투입이 돼서 100%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기말제공품 얘는 0%에서 시작해서 50%까지 여기까지 가공을 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검사를 이제 해서 불량품 검사를 할 건데 만약에 검사를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요때 검사를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요때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 시점에서 검사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말제공품 물량 100개가 요 50%까지 우선 작업 진행이 된 거니까 검사 시점 라인을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공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공손 원가는 이 기말제공품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기말제공품에다가도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완성품이 100개고 기말제공품이 100개다. 그렇죠? 그러면 5대5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 물량 비율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검사를 이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검사를 요때 했어요. 요때 검사 시점이 요때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근데 검사 시점이 예를 들어서 뭐 8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검사를 하게 되면 기말 제공품의 진행 정도는 50%에서 끝났으니까 검사 라인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이 불량품에 대한 정상 공선 원가는 기말 제공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그냥 이 정상 공선 원가를 다 완성품에만 배분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상공선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비정상공선원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비정상공선원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사고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제대로 이제 뭐 관리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고 등에 의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제조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 비용인 영업 외비용으로 그냥 손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야 될 건 이겁니다. 공소는 불량품인데 이 공소 손실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제조 원가 처리를 하되 기말조공품이 검사 라인을 통과했다면 그 정상 공소 원가도 기말조공품에도 적절하게 배부해주고 기말조공품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검사할 때그 기말조공품하고 상관없으니까 정상 공소 원가는 완성품 원가에만 배분해 준다. 비정상공소원가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니까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는 이 케이스랑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케이스 보시면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기초제공품 물량이 200개고요. 단기 착수된 게 800개예요. 자, 그리고 완성된 게 800개, 기말제공품이 500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이제 나오면은 비정상 공송 수량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T계정을 그려보시면 돼요. T계정을 그려서 기초 수량은 여기 차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200개 이렇게요. 또 단기 착수량 800개는 차변의 착수량에다가 800개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시는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 수량은 50개예요. 그렇죠? 50개. 완성된 수량은 800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차변의 수량이 지금 1000개인데 지금 현재는 850개면 150개가 B잖아요. 그거는 공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공손이 150개가 지금 분량이 났는데 이 공손 중에 정상적인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정상 공손은 이제 이 제조기업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여러분, 정상 공손을 완성된 수량의 10%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기업에서. 그러면 지금 완성된 수량은 여기 800개니까, 그렇죠? 800개에 몇 퍼센트? 그렇죠. 10% 하게 되면 80개가 정상 공손이에요. 비정상 공손은 지금 분량이 총 150개인데 80개가 비정상 공손이니까 70개는 죄송해요. 150개가 이제 공손인데 80개가 지금 정상 공손이니까 70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업 해물인데요. 작업 해물은 공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공손품은 불합격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업 해물은 제품을 제조하다가 나온 찌끄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구 제조업에서 나무 토막이 나왔다. 가구를 만들고 나온 나머지 나무 토막들 있잖아요. 이런 찌끄러기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업 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 해물은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라는 거. 그럼 여러분 이 작업 해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 작업 해물 나온 걸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작업 해물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변에다가 여러분 수익으로 기록할 거냐. 이거는 판매 수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원재료 찌끄러기 같은 게 남은 거니까 만약에 이게 직접 재료비와 관련해서 이게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차감을 하면 되는 거고요.
현금 받은 것만큼 원가가 줄어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제조 간접비를 차감해 주는 거예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공통원가 성격으로 그냥 봐서 쉽게 말하면 이 작업폐물은 원가를 차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재료를 사오면 현금이 나가면서 이 재료비가 차변에 생기는 거잖아요. 원재료가. 그리고 원재료가 재료비로 투입되는 거고요. 근데 작업폐물을 만약에 팔아서 대가를 받았거나 이 작업폐물의 가치만큼은 대변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제조 원가를 대변으로 줄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뭐 중요성도 없고 그랬을 때에는 그냥 영업의 수익인 자비익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중요성이 있다 그러면 원가를 차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공손과 관련해서 또 우리 종합원가 계산 문제 풀었던 거랑 관련해서 같이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하고 공손에 대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그 종합원가 이론을 다 들으셔야지 이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접비, 직접비와 간접비, 즉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거는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한다? 그렇죠? 그거 맞죠? 그럼 답은 벌써 2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고객의 주문이나 또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건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틀렸고요. 자, 제조 간접비 또는 뭐 제조 간접 원가. 이거는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4번은 개별원가 계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은 단기에 영업을 시작한 주식회사 합격의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요.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티계정을 그려서 티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물량의 흐름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제공품. 자,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연필로 쓰면서 해보십시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 기초제공품이 없는데요. 그럼 기초제공품이 없으면은 우리 평균법처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차이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 이론을 안 들었으면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이전 강의 종합원가 계산 이론을 다 듣고 요거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완성된 거에 대해서 몇 개예요? 완성된 게. 완성된 게 300개예요. 그렇죠? 완성된 게 300개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기말제공품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말제공품 수량은 200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0%에서 50%까지 이제 가공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료비와 가공비에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완성된 거 300개는 0%에서 100%가 다 가공된 거니까 요 300개는 0% 시점 초기에 다 투입이 됐고요. 요 200개도 50%까지만 가공됐지만 공정 초에 200개가 다 투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어때요? 자, 100%에 대해서 다 투입된 거니까 300개가 되는 거고요. 200개인데 이 200개 물량은 50%까지만 가공됐으니까 100개까지만 그렇죠? 100개를 가공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500개 그렇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400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답은 500개, 400개니까 4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초제공품 200개, 기초제공품 200개, 그리고 완성도는 30%까지 완성을 했고요. 단기 완성품 수량은 13만 개, 기말제공품 5만 개, 얘는 10%까지만 가공을 했어요. 평균법으로 했을 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가공비는 균등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또 여러분 이거 그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자, 지금 평균법이니까 완성된 수량만 판단하면 돼요. 완성된 수량 13만 개.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0%에서 100% 완성한 거고요. 자, 기말제공품은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기말제공품은 5만 개. 그렇죠? 5만 개인데 얘는 0%에서 10%까지만 가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평균법으로 가공비에 대한 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가공비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균등하게 발생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 13만 개에 대해서 요 0에서 100%다 가공한 거니까 13만 개 물량은 13만 개를 다 완성한 거고요. 5만 개 물량은 10%까지만 가공한 거니까 그렇죠. 5천 개에 대한 것만 완성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 판산량은 그렇죠. 18만 개, 그죠? 13만 5천 개네요. 잘못 적었죠,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13만 5천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만 5천 개. 이렇게요. 그럼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한다? 아니죠. 그죠? 이거는 개별원가에 가깝죠. 자,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의미가 없죠. 자, 기말 시점에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 공정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공정이 하나인 걸로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정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다. 뭐 그러면 하나 A라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우선은 그 투입되는 거를 우리가 1차 공정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뭐 얼리는 공정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보다 공정이 더 다양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1차 공정에서 이 만든 재료가 2차 공정으로 투입이 돼서 2차 공정에서 물건이 예를 들어서 완성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를 공정별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중에 완성된 거 있잖아요. 이 완성된 거는 2차 공정에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전공정비라고 그래요. 전공정비. 전공정비. 1차 공정에서 완성된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라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이 재료비가 되는 거죠. 다음 공정에. 그래서 이 재료는 전공정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전공정비라는 건 진행률이 100%가 되겠죠. 완성을 해야지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공정이 하나라고 보고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이 공정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공정별로 이렇게 특이점 그려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사례를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공정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래서 공정별로 제공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거 맞는 얘기고요.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런
그 정보 산출에 대한 비용이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좀 적다. 왜냐하면 개별 원가 계산은 일일이 다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별로, 작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계산을 산출하는 비용이 종합 원가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옳지 않은 표현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소량 생산한다? 적합하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개별 원가 쪽에 더 적합한 거니까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자,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손은,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 맞고요. 공손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다. 맞죠? 작업 해물을 공손으로 분류한다? 자, 작업 해물과 공손은 전혀 다른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답은 3번이 답이죠. 답은 요 3번이네요. 자,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맞죠,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렇죠? 5번의 답은 3번. 자, 6번의 답으로 볼게요. 6번 문제로 볼게요. 자, 다음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법에 의해서 지금 계산해봐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T자 모양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자 모양을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평균법이니까 완성된 수량이 몇 개인지만 우리는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왜? 평균법은 기초에 있던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완성된 수량이 1000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에 투입돼서 100%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기마제공품은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100개인데 완성도가 50%니까 0%에서 50%까지 지금 가공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공비에 대해서 환산량을 구하는데 얘는 균등하게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1000개에 대해서는 0에서 100%다 완성했으니까 1000개가 되는 거고요. 이 100개에 대해서는 50%까지만 가공했으니까 그렇죠. 50개만 완성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가공비에 대한 완성판 환산량은 그렇죠. 105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그렇죠?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마제공품 원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해놨네요. 기마제공품 원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재료비가 500원이고 가공비가 1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라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서 투입된 원가를 나눠서 한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미 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마제공품 수량이 700개인데 이거는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단순 물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산량에다가 배분해 주는 거니까 자, 여러분. 요게 지금 60%를 투입한 상태니까 이 가공이 지금 60%까지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700개 물량에 대해서 재료는 공정초에 들어갔으니까 재료는 지금 700개가 다 완성이 된 거고 완성 판사량으로 보면 투입되는 시점이 공정초니까 다 투입된 거고 가공비는 60%까지만 가공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 700개에다가 60% 곱하면 42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는 건데 이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재료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500원, 가공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400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면 700개에다가 500원 곱하면 이게 35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420개에다가 곱하기 400원을 곱하면 이게 16만 8천 원이 나오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35만 원 그리고 16만 8천 원 이렇게 하게 되면 51만 8천 원이
기마제공품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종합원가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똑같다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기초제공품이 전혀 없다면 이 두 방법의 차이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고, 자, 9번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이 제조건조비 배분은 개별원가 계산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뒤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업종을 봤을 때 건설업은 개별원가 계산 쪽에 가깝죠. 식품 제조업은 연속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거니까 종합원가 쪽에 가깝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자, 원가 집계하는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 작업별로 집계를 하는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정이 여러 개일 때 공정별, 부문별로 이렇게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그죠? 답이 3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4번은 왜 틀렸어요? 자,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확성은 개별원가 계산이 정확성이 더 높죠. 그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 추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걸 다 추적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이게 또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뒤바뀌었어요. 종합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 있고, 개별원가 계산은 이게 또 많이 노력이 투입되지만 또 대신에 우리 종합원가 계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고 뒤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원가 계산은 정확할 수는 없어요. 100%. 정확하려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정확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개별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보다 상대적으로 좀 정확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선의선출법, 평균법 이렇게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원가와 단기투입원가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기초제공품 물량도 단기에 착수한 걸로 가정했으니까 기초제공품에 대한 원가도 다 단기에 투입된 원가로 가정하는 거 맞아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난 후에 단계에 투입된 걸 완성시킨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더 논리상 맞죠. 그렇죠?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편법으로 그냥 기초 물량도 단계에 착수한 걸로 가정하자 이렇게 하는 게 평균법이었었잖아요. 자, 기초제공품이 없다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겠죠? 이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답은 3번인 것 아니 4번인 것 같은데,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재료비의 경우 공정초에 투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마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없나요? 아니, 있죠, 당연히. 공정초로 가정한 경우랑 균등하게 발생했을 경우랑 당연히 환산량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었고 11번이에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아니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요게 맞네요. 그쵸? 자, 고객의 주문이나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생산한다? 이건 개별원가라고 했었죠. 제조 간접비 또는 뭐 제조 간접 원가 같은 의미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원가 대상이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배부 기준을 정해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네. 그런데 이건 종합 원가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개별 원가 계산의 문제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죠.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그러니까 가공비와 가공원가 같은 의미입니다.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항상 이 T자 모양 그려가지고 풀어주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평균법이면은 완성품 수량을 찾으면 되는데, 자, 기초에 1000개, 단기 착수한 거 3000개면 4000개인데, 2000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기말제공품이니까 완성된 거는 2000개가 지금 완성된 거 맞죠? 요건 0%에서 100% 완성한 거고, 자, 기말제공품은 2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완성도가 여러분 그 표에 보니까 40%까지만 완성됐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공비에 대한 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가공비 균등하다 이렇게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0개는 0에서 100%다 완성한 거니까 2000개가 되는 거고요. 요 2000개 기말제공품은 40%까지만 했으니까 800개인가요? 그죠? 428하면 800개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2800개가 우리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답은 1번이네요. 12번의 답은 1번이었고, 자, 13번은. 자, 기초정보품이 1000개이고, 완성도는, 정기 완성도는 30%예요. 그래서 단기 투입된 수량이 6000개이고, 기말제공품이 800개일 때, 선의선출법에 의한 가공 원가의 완성 환산량이 6100개라면, 기말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야, 여러분, 이거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구조를 한번 넣어볼게요.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지금 기초제공품이 있고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말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몇 퍼센트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한번 넣어보죠.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완성했을 때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30%에서 100%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1000개인데 지금 투입된 게 6000개인데 기말에 지금 800개가 그쵸? 800개가 지금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7000개에서 800개를 빼게 되면 6200개가 완성됐으니까 기초에서 있던 게 먼저 완성되고 단계에 투입된 게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1000개 뺀 나머지 5200개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0%에서 100%가 완성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말제공품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말제공품은 여기 보니까는 자, 기말제공품은 800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완성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모르겠다고요. 그죠? 이런 지금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가공비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가공비. 자, 그럼 가공비로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가공비의 완성 판산량이 6100개다. 이렇게 아예 주어졌네.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6100개가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됐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요거는 30%부터 100%니까 요 700개가 완성이 된 거고, 이거는 5200개가 완성된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요 800개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산할 수가 있죠. 700개, 5200개 요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요걸 더한 게 6100개니까 6100개에다가 그죠? 700개 빼고 5200개 빼면 요게 200개가 나오거든요. 요 200개? 이렇게 200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봐요. 800개 중에 200개가 완성됐다라고 계산한 거는 이 비율이 200개 나누기 800개 이렇게 해보면 200개 나누기 800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25%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25%까지만 가공했다 이 얘기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네, 요거 여러분 연습을 다시 한번 꼭 좀 해봐야 됩니다. 답이 4번이었네요. 1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또 14번입니다. 자,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멈춰놓고 한번 메모해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료가 다한 것 같아요. 품질 검사는 완성도의 30%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단계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상공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자, 단기의 정상공선 수량은 몇 개인가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물량의 흐름을 따져보셔야 돼요. 물량 흐름 따져봐야 되는데, 자, 기초 물량이 500개였고 전기 완성도가 70%였어요. 그렇죠. 70%였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0%에서 100%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보면은, 자, 완성된 게 지금 2000개니까, 자, 기초에 있던 500개가 먼저 완성을 했을 건데요. 이 기초에 있던 500개는 여기 0%부터, 자, 전년도에 70%까지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70%부터 100%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가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70%부터 100%까지 가공을 해서 추가 가공을 해서 완성했을 거고, 그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는 몇 개일까요? 2000개인데 500개가 완성했으니까 나머지 1500개가 이제 완성이 또 됐을 건데, 그렇잖아요. 완성이 됐을 건데, 얘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한 거니까 진행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진행 정도를 그려보면.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기말에 완성 안 된 거. 자, 기말에 완성 안 된 거는 300개인데요. 그렇죠? 300개인데, 이 300개는 완성도가 지금 50%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뭐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50%니까. 그럼 요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진행 정도는 0%에서 50%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 시점이 30% 시점에서 검사를 했대요. 그러면은 검사를 30% 시점에서 했다는 거는 뭐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 시점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때 검사를 한 거예요. 30% 시점에 이렇게. 맞죠? 그럼 여러분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통과된 물량이 요 1500개 물량도 통과를 했고 기말 300개 물량도 통과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자 통과된 물량이 1800개란 말이에요. 그럼 통과한 물량이 1800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1500개, 300개 하면 근데 여기에 3%를 정상적인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800개에 3% 하게 되면 이 54개가 정상적인 공선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 공선은 54개다 이렇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답에도 요 그림을 제가 넣어놨으니까는 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었으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았고요. 자, 1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한국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의 흐름에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초 물량, 착수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이렇게 T자 모양을 그려서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T자 모양을 그려서 자, 한번 그려서 해볼게요. T자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자, 기초 물량이 보니까 500개예요. 기초 물량 500개. 자, 그런데 단기 착수된 게 5,000개예요. 그렇죠? 이렇게요. 근데 완성된 거는 몇 개인지 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기말에 완성 안 된 게 300개고요. 그렇죠? 불량품 난 게 공소수량이 지금 700개예요. 그렇죠?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5,500개인데 지금 700개, 300개면 1000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성된 거는 몇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머지 4,500개가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첫 번째 1번은 이렇게 분석해 놓고 봤더니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라면 자, 이 완성품
4,500개 10%면은 몇 개 여러분? 요거면은 4,500개 10%면은 450개죠? 450개가 정상 공손이면 자, 700개가 지금 전체 공손이니까 그러면은 완성품은 4,200개다.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4,200개다. 이렇게 해놨네? 그죠? 자, 여러분, 요거는, 자,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4,200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선 다음 걸 한번 읽어보죠. 그죠?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수량은 450개다. 여기 맞죠? 그죠? 450개에 근데 지금 자료가 여기가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우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 공손 수량은 280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완성품의 10%면 지금 요게 완성품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450개가 되는 건데 그렇죠? 450개인데 450개면은 공손이 지금 700개니까 450개를 빼면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700개인데 450개를 빼면 그럼 250개가 돼야 되는데 280개가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는. 그죠? 3번은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손이면, 그죠? 그러면 450개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수량은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게 4,500개니까 10%니까 정상 공송 수량은 요 450개가 돼야 되니까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음. 자, 완성품의 10%면 이제 450개가 정상 공손이면 완성품 수량은 4,200개가 아니라 4,500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틀렸고. 그럼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완성품의 10%, 요 4,500개 10%, 요 450개가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이면, 정상 공손 수량은 450개이다. 요게 맞는 거네요. 그쵸? 문구를 좀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확히 맞는 거 맞죠? 네, 2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답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그래서 요 밑에 해답은 쭉 해가지고 요 그림도 여기 첨삭해 놨으니까 여러분 아까 그렸던 요 그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종합원가 계산, 공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다 그러면 우선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다른 거에서 점수를 좀 많이 득해 놓으시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